내가 안 볼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이 전체 완전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많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대중을 오도하지 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명상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손바닥 비비는 거 한 가지, 첫날 파리 명상법, 손바닥을 비비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유용한 겁니다. 제가 길게 안 해드렸을 뿐이지 그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손바닥만 비비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미간에다가 점 찍기. 여기 미간에다가 점 찍기. 이것도 엄청나게 간단한 거죠. 특별히 뭐 다른 거 하는 거 한 개도 없잖아. 점만 찍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거나 안 그러면 숫자를 거꾸로 세어 나간다. 그걸 보면서 숫자를 딱 진짜 이거 바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방법들 간단한 방법들 얘기해 드렸고, 왜 자꾸 이렇게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해 주느냐?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책을 낼 때도 맨 마지막에 사실 요거 딱 한 가지만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방법도 시원찮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쉬워야 돼요. 쉽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3대 500 저거 뭐야 헬스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지나가는 개도 사람 말만 알아들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지, 특수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그 다음에 몇 분 안 하라고 그러잖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는 5분에서 15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쉽고 짧고, 그래서 저는 복잡하고 뭘 엄청나게 무슨 뭐 앉아서 뭐 몇 시간을 했어요. 대부분 사기로 봅니다. 대부분 사기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서 사람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는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프로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만 찰 수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변이 넓어지다 보면 프로도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프로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교실을 가는 이유는 노래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부르기 위한 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가수다에 나가려고 노래교실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접근 방식 자체가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이고 쉽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적으면 된다라는 게 1차 목적 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탄탄한 논리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상위 버전들이 나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복잡해요. 복잡해져요. 그리고 복잡해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정신산만하게 복잡하진 않아.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체계 자체를 잘못 잡은 거야. 너무 복잡한 체계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동선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을 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동선이 짝짝짝 움직이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널뛸 때가 있어.
그거는 맵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적어가지고 전체 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워야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날에 잠깐 언급했었던 원기설, 이게 키로다가 이해한다는 개념이 그게 동아시아적인 거예요. 동아시아적인 거예요. 동아시아적인 거. 이론론이기 때문에 기는 물질과 정신에 모두 통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화엄에서는 나중에 화엄이 초조두순, 이조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5조 종밀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엄부터, 의상대사의 스승이기도 했었던 지엄부터 사종법계 얘기가 나옵니다. 사종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 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법계 어떤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계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법계. 그리고 이사무해법계, 이렇게 하면 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해는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사에 걸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치하고 일. 자, 봐봐. 요 책상이야. 그러면 책상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치가 있는 거야. 네 다리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쪽 폭이 넓어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로서의 어떤 상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치들이 있는 거야. 이치들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어떤 이치가 있고, 꽃에는 꽃의 이치가 있는 거고, 그 기능성,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하면 이건 형상, 이거를 진료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형상과 진료.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하드적인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치고, 여기에 갤럭시가 있어. 갤럭시, 이게 갤럭시야. 자, 갤럭시다 이렇게 봐봐.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프트웨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든 저건 ISO든 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본질적인 것 같거든. 그것을 규정하는 어떠한 방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약간씩은 달라, 사실. 약간씩은 달라. 그래서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체가 있고, 예를 들면 현상적인 게 있고, 이거는 현상이고, 이거는 원리. 이건 원리.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사무의 법계까지, 이사무의 이치하고 일이, 그러니까 서로 융통되어 있다, 원융해 있다.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진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영혼, 자아, 계약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왜 사무해가 나오느냐 가지고 생각을 한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무해는 왜 안 나오느냐? 모든 것은 이치뿐이다. 유럽이나 인도 같으면 저는 이무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원리적인 것만 있다. 태초에 어떤 원리만이 있었다. 원리만이 흘러간다 라고 했을 건데, 실제로 사사무해는 모든 것은 현상만이 흐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기철학, 중국에서 얘기하는 저게 이론론에서 발전한 유물론적 사고 때문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중국 화엄에서는 이무해 법계를 최종으로 안 놓고 사사무해를 놨을까?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러한 이론론적 성향이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서양 철학과 독립되는 동양 철학적 특징이 보인다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만해야겠다. 이걸 분위기를 설명을 좀 깔쌈하게 하려면 시간이 다 가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드네. 그래서 요거는 없던 걸로 하고 이건 없던 걸로 하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간략하게 제가 설명 잘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서 그래.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마라탕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먹으면 이게 뭐지? 이러다가 먹는 거야 원래. 지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었지? 처음 먹어서 그래. 계속 먹다 보면 뭔가 바뀌어. 자, 이 세상에 우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그게 뭐 빅뱅이 있든지 간에 뭐 어떤 한 점에서 시작돼. 그냥 과학적 얘기를 하는 거야. 과학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점, 그 한 점이 이렇게 확대됐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봤지? 그래서 밤에 별빛은 검은 데가 있다는 거죠. 검은 데가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는 수도 없는 별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도달하게 되면 낮같이 다 밝아야 된대.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대. 그런데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를 못한대. 그리고 멀어지면서 파장이 바뀌어서 우리 가시광선 밖으로 영역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인대. 실제로는 별들이 요번에도 최근에도 미국에서 고성능 망원경을 우주로 쐈죠. 우주로 쏘는 망원경, 예전에 유명했던 게 허블 망원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뒤에 버전들이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별들이 무진장 늘어납니다. 은하수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어도 이쪽에서 빛이 오고 이쪽에서 빛이 오고 이게 겹치기 시작하면서 밤도 낮처럼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래서 밤은 원래 어두운 줄 알았지. 근데 별빛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꽂히면 낮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왜 밤은 어두울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별빛이 무수히 많아서 쫙쫙쫙쫙 꽂히는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구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면적 요만큼이면 별은 사실 여기에 다다다다 꽂히기 때문에, 별빛이 꽂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얀색으로 모자이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요게 별이 여기서 빛을 쏘고 있는데 이 빛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려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내가 이거를 짱돌을 던졌는데 요거를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 볼펜이 뒤로 밀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10km 속도로 날아가는데 20km 속도로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도달을 안 한다는 거야. 야, 놀라운데? 나도 신기한데? 왜냐하면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면 이건 처음 먹는 마라탕이라서 이러는데, 야, 이거 이런 데에 대해 생각이 한 번도 없어서 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서 오는 빛들은 빛이 그냥 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너무 멀면 가시광선 밖으로 파장이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내가 과학자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게 물반 고기반이라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얘기를 해도 되고 저 얘기를 해도 되고 뭐 다 먹혀. 그래서 이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 그렇게 해서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한 점에서 시작한 걸 예를 들어서 원기라고 해봐. 그 빅뱅의 그 점을 원기라고 해봐. 원기라고 해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원래 시작했었던 놈 하나. 그 다음에 지금은 퍼져가면서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피자로 얘기하면 피자 도우인 거야. 피자 도우가 원래 요만한 게 하나 있다가 그놈이 이걸 두드려 가지고 쭉쭉쭉쭉 하면 이게 쭉 이렇게 늘어나고 그거를 착착착 돌리거든. 응? 아니 맞잖아. 그러면 이게 쭉쭉 늘어나잖아. 그러면 원래 떡판 같은 거 한 개, 공 같은 거 한 개, 그 다음에 그 늘어난 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 맞지? 맞지? 그렇게 해서 이게 있을 때는 사실은 이건 없어진 거야. 맞지? 이걸로 바뀐 거니까. 마치 어제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되면서 어제의 여러분이 사라진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완전하다면, 이게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불완전하다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완전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끝까지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수축했다가 이 짓을 할 거거든요.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 언젠가는 시계추 끝에 가면 다시 되돌아오듯이 와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생각이요. 여기서 가정이 완전하다면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완전하다면. 이거 설명을 시간만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안타까워. 이게 만약에 완전하다면 이것이 바뀌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돼요? 완전체기 때문에. 완전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건 현상이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이거든. 이것이 동실성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완전일 때 가능한 거예요. 완전일 때 가능할 수 있는 그냥 논리구조입니다. 논리구조입니다. 왜? 완전의 부분은 완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이면 이것도 완전이고.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숫자를 생각해봐. 숫자 0, 그 다음에 1, 2, 3, 4 양수, 이쪽에 음수. 이쪽에 음수. 이 숫자의 끝이 있어요? 숫자의 끝이 있어? 있으면 그냥 더하기 1만 하면 돼요. 누가 제일 큰 수를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하기 1이에요. 그 사람이 불러. 너 먼저 불러. 너 먼저 불러. 마치 중국이나 인도에 갔을 때 이거 물건값 얼마예요? 그러면 그 상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네가 먼저 불러봐. 이렇게 꼭. 그게 바가지 씌우는 놈의 기본 자세거든. 너 먼저 불러. 왜냐면 외국인은 그 물건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네 나라 기준으로 불러. 이게 100원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는 한 1000원쯤에. 그러면 못 사는 나라니까 500원? 이러면 걔가 개꿀 이러면서 시작하지. 바보 100원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먼저 부르락 하는 거야. 먼저 부르락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100원 이렇게 부르면 에이 뭔 100원 이러면서 걔가 시작해. 하지만 100원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이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숫자들도 전부 무한이에요. 왜냐하면 무한의 일부는 무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숫자는 무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숫자는 그냥 무한인 동시에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게 무한의 일부는 무한이다라고 하는, 이게 화엄이나 이런 철학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교시 뭐 이렇게 600년대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400년이 지난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요?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으면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를 원형 구조로 바꿔놓으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의 기운, 이 기운이 막 퍼져나갔어. 퍼져나가도 이 자체는 완전체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왜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다르냐? 불완전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있으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줄 거야. 더 재밌는 얘기. 여러분이 완전체야.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었잖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퍼져도 이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퍼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첫째의 요 핵심, 요거는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퍼져나가도 이것은 계속 유지되면서 퍼진다.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 현상들이 여기 생겼잖아요. 지금 지구도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고. 그것은 이 원기를 쉽게 말해서 이 첫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 마치 숫자가 양쪽이 무한이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도 다 무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쩔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완전체다라는, 그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나중에 네가 관점만 바꾸면 그대로가 다 부처님이었어. 네가 30이상 80종을 갖추고 머리를 파마를 하고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금칠을 하고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자체로, 쉽게 말해서 무한이 돼야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너는 그 개별적인 쩔이 상태인 그 자체로 부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조사선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3대 아승기가 547생의 보살도를 닦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모든 마일리지를 풀로다가 다 채우고, 그래서 부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마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전체가 무한이면 부분도 무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삭은 상태에 부처인 거야. 메롱 부처님인 거지. 상태 좋습니까? 메롱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육조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혁명적인 거. 그거를 네가 아냐? 모르면 어떠냐? 몰라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오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거는 잘못된 착각인 거예요. 착각. 자라를 가지고 먼저 실겁했고 소뚜껑을 자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놀라니까 옆에 놈이, 야 똑바로 봐. 자라잖아. 소뚜껑이잖아. 이거 똑같은 비유가 거기서 나와요. 뱀을 보고 놀란 사람이 새끼줄을 보고 놀라는 그 얘기가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 똑바로 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똑바로 보는 한순간에 자라는 사라지고 소뚜껑만 남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소뚜껑이었기 때문에. 자라를 연금술을 이용해서 소뚜껑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꿔가는 게 아니야. 요거는 생각만 한번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노야, 이게 도노. 여러분은 도노를 못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돼. 입으로 하지 마. 입으로 소리 내지 마. 그래서 왜 하필 이거를 이치적으로, 아까 얘기한 화엄식으로 말하면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건데 현상적인 데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까? 그건 이론론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론론 때문에. 그래서 자, 봐봐. 태초의 원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각성하면 모든 것이 곧 나다. 그래서 육상산 표현을 빌면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이 얘기가 단순한 인식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눈깔 두 개를 동전에 붙이면 우주는 없어진다. 내가 안 볼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이 전체 완전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린다. 임재스님식으로 말하면 수처작주 입적해진이라고,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으면 모든 곳은 다 진리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홍주 개원사의 마조 도일 스님이 그 홍주종인데 홍주종이 가장 중요한 선불교 중에서,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홍주 마조 스님이 제일 중요한 스님이거든요. 거의 모든 남종선의 시작이 해능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완성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약간 중시족과, 집안의 족보를 보면 시조가 있고 중시조가 있어요. 불천이가로 올라가는 중시조가 있어. 중시조가가 어떻게 보면 마조 스님이라고 보시면 돼.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임재 스님이나 이런 사람 그 밑에 쪽에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마조 스님식으로 얘기하면 도불용수라고, 길게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 도불용수라고, 너네가 자각하지 못했어도 깨달음은 존재하는 거야. 자각해야만 깨달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완성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붓다가 되는 거는 자각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 자체도 필요가 없어. 원래는 도노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홍주종 계열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전체작용, 모든 것은 흐름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작용시성이라 그래가지고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다 라는 데까지 나오는 거예요. 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은 초짜니까 그냥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들이 당나라 때 벌써 나오고 있다더라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선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나중에 꼬꾸라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거는 모든 쩌리들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처님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불교 교리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특수한 사람만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을 초기 불교에서는 붓다하고 진배 없다라고 봐요. 동급으로 봐. 이거 같은 거 아니요? 이렇게 봐.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생각보다는 쩔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큰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 그런데 스마트폰을 갖다가 드리니까 사용을 못해. 미얀마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누가 알아하니래. 그래서 내가 갤럭시 23 플러스를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쓰노? 이렇게 하더라. 이게 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달은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현대의 선지식은 누구냐? 젊은 놈이 선지식이다. 제가 얘기했잖아.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은 주소가 와. 그리고 조금 그나마 한 사람은 캡처를 해가지고 지도를 보내. 젊은 애는 누르면 그게 다 나오지. 송금을 하면 나이 든 사람은 폰뱅킹 이런 걸 해. 폰뱅킹. 그리고 조금 덜 나이 든 사람. 이거 너무 불쌍한데. 나 이거 진짜 너무 불쌍한데. 인터넷 뱅킹 폰뱅킹 쓰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 뱅킹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이체, 핸드폰으로 즉시이체,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계좌도 몰라도 그냥 쏴버리잖아. 저한테도 그래요. 누가 스님 요번에 졸업했다면서 물건 하나 사드릴까요? 이러면 내가 뭘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카카오로 보내. 그냥 혹시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계좌로 스님 계좌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한 30만 원 있고, 그냥 카카오로도 다 간다. 카카오로도 쪽팔리잖아 서로 간에. 내가 말도 못하겠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야.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내 책 누가 산다고 해갖고 10만 원 이랬는데 읍내 가서 보내드릴게요. 그 내가 걔한테고 천천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냐고 이랬더니 버스 타고 나갔다 오면 된다. 겁나 부담스러워. 차라리 내가 그냥 책을 몇 권 주고 말지. 내가 겁나 부담스러워. 그것도 내가 무슨 몇백만 원어치나 했으면 내가 이해나 되겠다. 10만 원어치를 읍내 가서 붙여주고 오겠다고 버스 타러 나간다는데 내가 미치는 줄 알았다. 이래서 젊은 선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젊은 선지식 중에서 여러분 자녀분들은 선지식이 안 됩니다. 모든 자녀는 퉁명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지 여자친구가 뭘 물어보면 막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해결해주고, 엄마가 뭘 물어보면 모른대. 더 웃기는 거. 저는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좀 해달라고 그러면 모른대. 그러면 친자 관계라는 거. 그게 친자 관계야, 친자 관계. 에이 썩을 놈 새끼 이러면서 등짝이나 한 대 때리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나 봐라 이래놓고 한 일주일 뒤쯤 가면 또 아쉬워. 또 아쉬워. 이게 인생이 참 묘하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도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러면 어머니를 이해하기 때문에 해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40 넘은 아들은 쓸모가 없어. 저도 장애인이야. 저도 장애인이야. 이런 거는 10대 후반이 제일 잘 알아. 10대 후반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선지식. 현재는 젊은 선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지.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은 깨달은 사람도 무지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대승에서 오게 되면 부처님은 그런 무지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붓다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살이고 저도 보살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월정사 얼마 전에 그 수계법회를 했는데, 그때 그 보살 계목 이렇게 읽을 때
그때는 이제 전계 대화상이 월정사 교구장 스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비구 정념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살 비구 정념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수계 받을 때도 보살계하고 비구계를 같이 받아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고 여러분도 보살이고, 그래서 털 있는 보살, 털 없는 보살 이렇게 구분하면 돼. 관세음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털 있는 보살 그룹이 있고, 지장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털 없는 보살 그룹. 진짜라니까. 그걸 제가 보살, 출가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싸게 해서 그렇지 다 족보가 있는 얘기를 해. 아니야, 이걸 내가 길게 얘기해주면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처님이 된다는 게 너무 좀 그런 거지. 그래서 밀교하고 선불교에서는 지금 붓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부처님이 되는 거야. 석굴암 부처님 같이 내가 부처님이 되면서 조사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석굴암 부처님 같이 얼굴이 바뀌면 되게 웃길 건데.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금 현 존재 그 자체로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는 거를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선,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는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더 발전한 케이스다라고 교리발달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당나라 때 이 활발한 상황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송나라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고 뭘 어떻게 하면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이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를 사셨다면 그때 지방칸 몸 마련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집을 산다는 거는 부모가 뭘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정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제 지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면 돌아가셨으니까 해도 될 거야. 못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마 그 얘기를 못했을 거야. 제가 지도 제자기도 하지만 제가 스님이니까 저 따로 밥 먹으면서 그 얘기가 우리 마누라는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한 개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기가 힘들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월급이 많았어. 월급이 많았지만 마누라가 그때 집을 몇 개만 이렇게 했으면 훨씬 부자가 됐을 건데 내가 지금 정년퇴직할 때까지 돼가지고도 밥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는 사실은 내 마누라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그건 시대적인 거예요. 지금은 별 그게 없어 사실. 근데 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를 사셨다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뭘 의미하는지 알지? 그게 왜?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든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벌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택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정화돼 버리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당나라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송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제도화되고 특수화돼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화두선이라는 게 만들어져. 대종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화두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 때 불교가 선불교가 활발할 때는 그 사람들은 화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화두를 잡는 사람이 아니오. 왜 화두를 잡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버라이어티야, 버라이어티. 근데 버라이어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지. 주고받고 막 던지는 거야. 대본도 없고. 그러다가 어떤 유행어가 하나 튀어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유행어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화두를 잡는 방식이에요. 화두를 잡는 방식.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 버라이어티가 재밌지, 짜고 하는 거는, 개그 콘서트가 왜 망했는데, 버라이어티는 안 망했지만 개그 콘서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짜고 하는 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덜 나와. 깨달은 사람이 덜 나오니까 당신들이 초심을 잃고 뭘 하냐면, 선불교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최상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초심을 잃은 거예요. 원래 선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모두가 같이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쩔이라도,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처음에 나무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를 몰랐을 거야. 그때 문맹률 무진장 높을 때거든. 하지만 나중에 뭐 금강경 우가해나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충분히 한자를 다 알고 어느 정도 이상 익숙하게 익히셨던 분이야.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못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가 나중에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후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썼을 것 같은데, 육조단경이나 법보단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자무식으로 나온다고. 계속 캐릭터 자체가. 왜? 그래야 너네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최상승 법문이 선법이야 라고 해버리니까 일반 사람은 접근도 안 돼. 이제는 이건 격외돌이야, 말이 끊어졌어, 이렇게 돼버리면 외연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도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왜 커피는 성공하고 다도는 실패했느냐, 제가 다도 하는 사람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너네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훅가시 잡고 옷 맞춰 입고 이상한 다구나 팔고 팔아먹고 있고 이러다가 너네 훅 간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커피가 지금같이 스타벅스가 유행한 이유는 맥심이 믹스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걸로 바닥에 깔아서 100~200원짜리로 아편같이 싹 풀어버린 거야. 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가능한 거지, 맥심이 없었으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빨리 퍼질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외부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 뭐 피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들어오고, 베스킨 라빈스, 뭐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 다음에 무슨 뭐 KFC, 뭐 여러 개 들어왔지만 스타벅스처럼 빠른 단기간 안에 이렇게 확 퍼진 경우가 없거든. 그거는 동서식품에 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마를 퍼먹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100~200원짜리 커피부터 루아 커피까지 몇만 원짜리까지 쫙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런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특수한 사람들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 문화재처럼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문화가 끝나요.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욕먹을 소리인데, 절에서 성보박물관에 나 문화재 다 몰아놓는 것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탱화나 이런 것도 진짜 이거는 딱 보존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엉간한 거는 다 지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예배 대상인 거지, 갇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다 예배 대상으로 써온 건데, 그러면 도난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화재나 도난이나. 야, 문화재면 정부가 지켜야지. 그러면 정부에서 세콤을 다뤄. 우리는 관리만 해주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재야, 이거를 내가 팔아먹었어. 그럼 내가 갑니다. 내 거래도 내가 깜빵 갑니다. 이게 보물이야. 근데 내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내가 깜빵 가는 거야. 왜? 이거는 내 거인 동시에 정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는 이걸 내가 걸어놨어. 왜? 문화재는 지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대상으로 수백 년을 써왔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예배 대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창고에 넣어서 지금 은행 금고 같은 데 넣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도 박물관 소임을 다 살아봤고 제가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 그렇게 있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 훼손될 수도 있고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지켜야지. 왜 나만 다 지켜?
이게 내 거면 내가 다 지켜야지. 그러면 네가 내가 팔아먹어도 입을 털면 안 돼. 근데 팔아먹지도 못하고 전부 발목은 잡아놓고는 지키는 건 네가 지켜. 야, 이게 뭐야. 그리고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탑골공원에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어. 용산박물관으로 옮겨가면 되잖아. 안 옮기고 거기서 지키잖아.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럼 그 돈을 누가 내서 지켜? 정부 돈으로 내서 지켜. 그래서 기도를 하려도 영험한 탱화나 불상이 없어. 이게 껍질만 있어. 껍질만. 집만 있어. 집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이 중요하다고 어른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보존은 정부가 하면 돼. 정부가 하면 돼. 그래서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바꿔야 돼. 그리고 그렇게 보존 중심으로 들어가서 어떤 수장고에 딱 갇혀버리잖아. 이건 죽은 유물입니다. 국악 한마당하고 똑같아. 아무도 안 봐. 국악 한마당의 시청률이 애국가 시청률보다도 낮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도 안 봐. 인간문화재가 얼마나 슬픈 건지 아세요? 정부 보조금 받아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사실은 저는 충분히 살아있고 지금 현대 명상적 가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송나라 때부터 그게 특수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불교가 이렇게 송나라 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선불교 가지고 박사 논문을 3개나 만든 사람인데,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는 당나라 선불교입니다. 당나라 선불교. 활발한 선불교. 그때 모든 화두들이 만들어졌어요. 화두를 잡는 게 아니고 화두를 만드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즉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자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쓸 때도 저 남방불교 놈들 자꾸 마음을 챙기네, 마음을 관조하네,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은 통체적인 거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은 관조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보는 마음, 그러면 그건 정신 분열입니다. 동아시아 선불교에서는 즉자적이고 언제나 통체적이어야 돼요. 통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과 유리되지 않아. 현실을 벗어나서 어디서 수행을 하고 이게 아니고 현실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양명은 사상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위에서 배운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고 뭘 해. 그러면 그 안에서 명상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수행이다. 몸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명상.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치 휴가 가듯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쉰다, 이런 개념으로 명상을 해서는 명상이 절대 5일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건 5일이고 여기는 2일이잖아 2일을 가지고 어떻게 5일을 이기냐. 5일 자체가 명상이 되게 해버리면 쉬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휴가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중요하긴 한데 길게 말해줄 수는 없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누워서 명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고, 제가 이 원기, 태초의 원기,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있는 원기, 현상에 있는 원기, 현상적인 원기를 각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흐름을 각성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수행 문화에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저게 불성의 환기라는 거예요. 견성하면 그게 견불성이라는 뜻이에요. 견불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줄여서 그냥 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에 대한 환기, 이게 선불교의 핵심. 그거를 기로 보느냐 이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은 사실은 남아 있어. 그게 나중에 성리학과 이제 불교가 논점으로 붙는 얘기거든.
그런데 정확한 건 통째로 보자라고 하는 게 불교하고 양명학 쪽에서 하는 얘기고, 성리학에서는 그걸 분석해서 이로 봐야 된다. 이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리학에 성은 곧 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길게 할 거는 아니고, 이 원기를 각성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성을 각성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는 거예요. 정근, 뭐 관세음 보살을 하든지, 뭐 지장 보살을 하든지, 석가모니보를 하든지, 뭐 정근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관세음 보살이겠지. 네? 관세음 보살이겠지. 그치? 빈도수로 봤을 때. 이거는 형상적인 거고, 어떤 형체가 있어. 형체가 있어. 무형상적인 게 있어. 무형상적인 게. 그게 진언입니다. 옴마니 반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거기까지 하느냐? 아닙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까지만 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까지만 합니다. 왜? 그게 호흡과 연결돼서 맥이 맞아졌을 때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호흡과 연결시킬 때는 사음절이 좋아. 네 글자짜리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현성법신이라는 거예요. 현재 법신을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런 철학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런 원기설이나 이런 걸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법신을 다 성취해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존재는 다 열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열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눕든 앉든 관계없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런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걸 하죠. 계속 그냥 관세음 보살 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호흡과 맞출 때는, 들이쉴 때는 현성법신하고, 내쉴 때는 현법열반하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방법이 힘을 얻었을 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가 좀씩 바뀝니까? 바뀌죠.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눈에 뭐가 보이고 뭐 이게 다 어느 정도는 다 되거든. 몇 사람만 안 되지. 이 중에 80% 이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학도 100%는 아니라고. 과학도 100%는 아니라고. 그래서 80% 이상이 움직이면 유의미한 결과값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면 안 됩니까? 단순해도 충분히 됩니다.